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최근 들어서 물리를 좀 배워볼까 하는 마음에 물리를 왜 배워볼까? 물리 중에서도 어떤 게 궁금했냐면 저번에도 말했듯이 결국에 나는 기본 입자의 움직임, 기본 입자. 그러니까 이 기본 입자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이 물리에서 등장을 했으며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등장을 했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본 입자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물리량들에 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이거 왜 궁금했냐? 결국엔 기본 입자의 시간에 따른 움직임을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시간을 대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에 있는 만약에 이거를 알아내고 싶은 거가 나라고 하면은 나에 대해 알고 싶으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다 계산을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계산이 이제 시간이라는 변수를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fx죠. fx로 계산이 돼서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을 계속해서 바꿔줬을 때 과거 그러니까 10년 전의 나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까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건데 결국에는 근데 이것도 이건데 일단 나를 안다는 것도 그건데 이게 나까지 하면 사실 말이 안 돼요. 나를 계산해서 한다는 건 실제로 이건 나가 아니야. 왜 나가 아니냐면 나라는 건 결국엔 내 몸에 있는 감각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세포들이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닫힌 공간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는 외부 상호작용까지 포함을 해서가 나야. 왜냐면 이런 작용들이 정보가들이 뇌로 들어오면은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온 전자기파나 그런 입자들의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사실 나라는 건 없어. 이 나라는 거는 구별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와 나를 이루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오히려 나를 이루는 공간에 있는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 그 정도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내 몸에 있는 모든 기본 입자의 시간에 따라 움직임을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진짜로 내가 아니죠. 외부의 어떤 것들에 의한 나라는 거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그러니까 나라는 거에 그러니까 엄청 멀리 있는 어떤 무언가가 우리 지구에 영향을 또 끼치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변화가 돼서 이게 또 어떤 거에 영향을 끼치고 이게 또 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결국에는 모든 상황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에 따른 기본 입자의 움직임은 결국엔 모든 걸 설명하는 게 되는 거지, 사실.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설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계산이 완벽하게 오차가 없이 계산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결정론은 드디어 결정론이 증명이 됐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로소 그때서야 결정론 시간에 따라서 과거에 일어나던 일이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 모두가 정해져 있다. 이제 간단한 논리, 결정론. 결정론을 드디어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내가 하는 말은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래서 기본 입자라는 건 결국엔
물리의 영역이고 시간이라는 것도 그냥 물리의 영역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건 이제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게 있을 거고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양자 역학 여러 사람들의 여러 물리학자들의 생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죠. 생각들과 실험 결과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것과 이것 결국에는 물리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정론을 증명을 하려고 계속 한다면. 그래서 물리 책을 일단 파인만의 이걸 다 지웁시다. 다 지우고 한 일주일 전인가 이제 파인만의 양자 전기 역학 그러니까 일반인을 위한 양자 전기 역학 강의 이거를 하나 샀어요. 이거는 이북으로 안 나와 있어. 제가 웬만하면 이북으로 사는데 왜 이북으로 사냐면 어차피 책의 내용을 알기 위한 거지. 내가 진짜로 그러니까 책의 내용 거기 뭐가 적혀 있냐 그거를 궁금해서 사는 거지. 어떤 소장용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짜 책의 내용이 궁금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북으로 사나 이거로 사나 똑같잖아요. 내용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한 그런 건데 이게 이북이 없더라고. 이북이 없는 게 꽤 많아. 요즘 나온 책들은 다 이북이 없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건 이북이 없어요. 몇 년은 돼야 이북이 또 같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최근에 나온 책인가? 잘 모르겠네. 근데 이거를 좀 읽다가 보니까 이거는 양자 파트야. 그러니까 고전역학 파트가 아니에요. 근데 물리학은 결국에는 고전역학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고전역학.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인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수학이 사용이 됐죠. 수학, 방정식이나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 처음에 어떻게 이게 스타트를 끊었냐? 수학과 자연의 이해가 어떻게 스타트를 끊었냐를 보고 그 다음 거를 넘어가야 이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도구가 결국엔 이제 고전역학도 미적분이죠. 미적분. 근데 이제 여기로 양자역학으로 넘어오면서 또 확률과 행렬 뭐 이런 게 또 추가로 수학적인 도구들이 들어왔다고 한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그러니까 파이만의 양자 전기 역학은 결국에는 이런 화살표 이런 것들인데 이게 확률 진폭이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의 그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수학이에요. 근데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를 모르겠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지? 수학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랑 진짜로 진짜인 거, 진짜로 현상, 그리고 이제 수학. 과연 이게 이 꼴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근사치냐? 살짝 이런 느낌이지. 이게 이 꼴이냐 근사치냐. 그러니까 난 진짜를 알고 싶은데 왜냐면 결정론이라는 게 여기 하나가 근사치가 나오면 그 뒤에 것들은 자꾸만 더 틀어지잖아. 그래서 결국엔 나까지 도달하는데 모든 이게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냐를 묻고 싶어서 근데 내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처음 만들어진 고전역학부터 보자 해서 여기서부터 나온 게 이제 두 번째 파이만의 물리학 팁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미리 보기로 봤을 때 앞부분이 좀 재밌어서 그래서 이제 읽은 건데 근데 이것도 사놓고 조금 읽다가 안 읽었어요. 벡터의 미분 구간에서 벡터의 미분
고전력학이니까 당연히 이제 벡터를 들여온 거지. 벡터의 미분을 보다가 어느 순간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좀 식어버렸다라고 해야 하나 요즘에는. 근데 결국에는 내 생각엔 생각을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들 때는 결국 물리학을 찾을 수밖에 없어. 결국 물리학을 찾을 수밖에 없고 생각이 안 들 때는 그냥 생각이 안 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거 둘 중에 하나야. 생각이 들 때는 결국엔 물리학이고 생각이 안 들 때는 그냥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막 내가 돌아다니고 뭐 하고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사는 거야. 생각이 없이. 근데 이제 좀 근데 밖에서 돌아다닐 때도 가끔씩 시간이 조금씩 비는 어떤 여유로운 시간이 좀 생기면 어느 순간 또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해서 결국엔 또 물리예요. 그러니까 물리로 가거나 아니면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생물학적인 생각이나 어떤 얘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도 결국에는 물리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 대화, 어떤 사람과 하는 대화, 어떤 주제의 대화든 일상적인 주제의 대화든 아니면 그냥 뭐 아무런 뭐라 해야 되냐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런 대화든 간에 그런 드립이든 장난이든 그냥 뭐 감탄사든 간에 결국에는 대화도 그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뇌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로 들어가는 어떤 생물학적인 생각이 그 생물학적인 생각은 결국엔 또 다시 물리로 연결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하면 물리고 생각이 안 들면 그냥 생각이 안 드는 거고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삶이 구성이 되어 있다. 나의 삶. 그래서 생각이 들면 이 벡터의 미분이 요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조금 더 진행을 시키지 않을까? 벡터의 미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고 도대체 뭘 설명하려고 이 벡터의 미분이라는 게 들어온 거냐? 요런 요즘에 생각이 있는데 조금 식었다는 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생각이 들다 보면 어차피 이거는 알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파트로 내가 또 흥미를 가져서 다른 것부터 해서 결국엔 연결될 거야 아마도. 물리학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나도 언젠가는 이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결국엔 생각이 들 때는 결국 물리고 안 들 때는 안 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들어서 잠깐 찍어봤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